공개보수, 다음에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넣습니다. 맞죠? 그럼 의뢰인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거 작성할 의무는 없죠? 작성했을지라도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 2번 우리 법령상 일반인에서 전속계약서 모두 서식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서식 정해져 있고, 다음에 3번입니다.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 개공입니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 그러면 7일 내 공개하면 되는 거죠? 지첩시가 아니다. 주의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지첩시를 엄청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 공개할 정보 아주 잘 묻는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빠졌어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죠. 다음에 임대차 이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공개한 내용은 지첩시 문서로 의뢰인회가 통지하는 거예요. 공개는 며칠 내에 한다고요? 7일. 공개한 내용의 의뢰인 통지는 지첩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지문, 전형적인 지문 아니겠습니까, 이거? 의뢰인이 스발상과 거래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50%를 소요비용으로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50%미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한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다음에 5번 지문이에요. 전속계약서 서식이든 일반인 서식이든 의뢰인은 확인설명 의무 이하는데 협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역시 전속은 거의 안 틀려요. 공개할 정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전속계약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관 안 하면 제재가 뭐예요? 전속계약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보관 안 하면 업무정지, 정보 공개 의무 위반한 임치, 구분 꼭 해놔야 되죠? 예,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럼 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들어왔어요.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권자죠? 맞고요. 정답이었고. 다음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운영이 아니죠? 이거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3개월. 운영 규정 3개월 내에 안 받으면 제재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다가 지정 취소.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3번입니다. 공인인계사 1명 이상이죠? 정보 처리 기사도 1명 이상이다. 전형적인 질문이고. 3번에 답 쓰신 분이 있나? 우와. 3번에 그래도 3분이나 쓰셨어. 답을. 좋습니다. 1명 이상이죠. 다음에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의뢰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물의 정보의 하나의 일을 공개한다. 맞아요? 그러면 아니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의 하나에 공개되죠.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만 관련해서요, 의뢰인이 지문에 떴다. 무조건 틀렸고요. 여기서는 대통령령이 나와도 무조건 틀렸어요. 국토부령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님은 틀렸죠. 그러면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하나에 공개해줘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죠. and 1-1이에요. 그래서 정보 관련 사항을 거래정보 사업자가 위반했다. 그럼 지정 취소에 1-1. 자, 그럼 5번 지문입니다. 의뢰받은 내용과 정보를 다르게 공개했어요. 차별 공개했습니다. 그럼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OX.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and 1-1이에요. 이것도. 자,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요건, 절차, 지정 취소까지 가볍게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가십니다. 확인 설명 의무. 역시 매번 출제하고 있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거 상태에 관한 자료역에 불응했거든요. 그럼 취득은행에 설명해야 한다고 그랬죠? 맞죠? and 확인 설명세 기재돼야 된다. 그럼 이거 기재돼야 된다 이 말에 빠졌다 1번, 2번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불응하게 되면 그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다음 2번 지문이에요. 이건 판례의 태도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권 양도,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 계약을 소개했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취득할 수 있는지, 우선면리권은 취득할 수 있는지 이 사실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있죠. 여기에 기재도 하라고 그랬어요. 판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가지고 주택임대차든 상가건물 임대차든 만약에 중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인 대항력 취득이라든가 우선면리권 취득 여부에 대해서 실제 권리관계란에 모두 기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어떻게 기재를 하고 있냐면 그 주민등록 전입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적용 대상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줘요. 실제 권리관계란에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잘하시는 공인인계사는요, 장충이죠, 장충. 장기수선 충당금. 그걸 장충이라고 그래요. 실무에 장충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장충 내용도 거기다 기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FM대로 하는 겁니다. 설명서 작성률이 그렇게 돼 있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 월 임대료 관리비, 그런 사항들을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재를 해버려요. 근데 대부분 실무에서는 장충을 기재는 계약서에 기재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간 임차인한테 별도로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합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2번 질문 지금 맞았다는 얘기죠, 이거? 다음에 3번 질문이에요. 분사업 설명서를 작성했어요. 책임자만 서명 및 나열하면 되지 대표자까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4번 질문. 개공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의무와 그 확인 설명과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엄청 잘 내는 판례고. 자, 이제 제재를 한 번쯤 또 기억하고 가는 건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관 안 했거나 서명 및 나열 안 했어요. 업무정지죠, 이거. 그래서 업무정지고. 근데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거나 근거자료 미지했다. 이때는 500과. 요 행위를 소공이 하게 되면 자격정지. 꼭 구분을 해놓으세요, 이거. 근데 설명서 작성, 이거, 여기를 위반하면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니까 업무정지다. 요 정도. 그래서 이 확인 설명 가볍게 두시고, 최근에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받으면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중개 의뢰받으면 완성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OX, X예요. 완성되기 전. 이런 시기 같은 거. 워낙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읽어줘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 확인 설명 문제 가볍게 봤고요.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좋습니다. 개업공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 OX형 문제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데, 거래계약서 올해 출제할까라고 그랬죠. 거래계약서 출제할 때 뭘 꼭 물어보느냐.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반드시 암기해두시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거래계약서 표리사항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공사업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OX, X.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죠. 아주 잘 묻는 질문이고, 다음 니은. 거래계약서는 권리이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권리이전의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맞아요? 이거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인도일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이런 식의 질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나 중개 보수는 필수기사항이 아이라는 거, 공법상 제한도 아이라는 거,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꼭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럼 맞고요. 다음 디귿입니다. 소공사가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어요. 소공사가. 그럼 소공은 자격 정지죠. 정지를 봤을 때. 이것도 잘 묻습니다. 근데 개공이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하면 임취. 소공은 자격 정지. 그러니까 다운 썼다 걸리면 소공이 썼다 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고, 나머지 거래계약서도 여러분들 거의 안 틀립니다. 거의 안 틀리는데 어쨌든 뭐 공인인감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보존해 줘야 되죠.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다는 거, 필수기재사항, 다음에 제재, 중요사항들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두세요. 정답은 XOX였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 손해배상과 보증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손해배상과 보증설정도 역시 출제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틀림없이 낼 거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보증에 대해서는 거의 안 틀리는데 그 판례의 태도를 물었을 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판례를 꼭 한번 읽어두시고 정리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 있잖아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인증서를 제공했어요. 현상손해배상 책임 있죠? 요거 30조 2항 조문인데 요거 최근 시험에서 너무 잘 묻습니다. 사무소 제공했다고 손해 입혔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 있죠? 그래서 보증과는 지급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지문.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보였어요? 보증에서는 시기 가지고 요즘 아주 잘 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다. 중개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2번 정답 나갔어야 되고,
그리고 3번 판례, 이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잘 내는 판례라고 했습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